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우리 야구대표팀의 WBC 8강전 상대가 도미니카 공화국과 베네수엘라 두 팀으로 좁혀졌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대회 D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이스라엘에 10대 1로 승리했고 베네수엘라 역시 니카라과를 4대 0으로 완파하며 나란히 조별리그 3연승을 질주했습니다. 두 팀은 모레 최종전에서 조 1위를 두고 맞대결을 펼치는데 여기서 이긴 팀이 C조 2위 우리나라와 마이애미에서 오는 14일 8강전을 치릅니다. WBC 야구대표팀의 호주전 선발 투수 손주영이 팔꿈치 부상으로 마이애미행 전세기에 동행하지 않게 됐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는 손주영이 오늘 오전 병원에서 MRI 촬영을 했으나 상태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한국에서 정밀 진단을 받을 예정이라며 손주영은 미국행에 동행하지 않고 대체 선수 발탁 여부는 정밀 진단 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 패럴림픽에서 휠체어 컬링 믹스 더블의 백혜진 이용석 조가 예선 최종 7차전에서 에스토니아의 10대 0 6엔드 기권승을 거두고 4강에 올라 16년 만에 휠체어 컬링에서 패럴림픽 메달을 노립니다. 후반전 멀티골로 FC 안양의 이번 시즌 프로축구 K리그1 첫 승을 이끈 마테우스가 2라운드 최우수 선수로 뽑혔습니다. 대구 여제 김연경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수여하는 성평등, 다양성, 포용성 챔피언스 어워즈의 아시아 지역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 상은 스포츠를 통해 성평등과 다양성, 포용성 가치 확산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상으로 전 세계와 각 대륙을 대표하는 수상자를 뽑습니다. 한국 여자 탁구 에이스 신유빈이 월드 테이블 테니스 챔피언스 충칭에서 일본의 하시모토 호노카를 3대 1로 이기고 16강에 올랐습니다. 스포츠. Shout out to them people. You can catch me. 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 농구 시작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월간 점프볼의 편집장 정지욱 기자, 그리고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KBL도 정규리그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팀당 54경기를 소화해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장기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데요. 흔히들 9경기씩 6라운드로 나눠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KCC랑 현대모비스가 이제 5라운드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내일부터는 6라운드가 시작됩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이 시점 순위 경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부터 살펴보고 나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죠. 정지욱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네, 1위는 창원,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 우승팀인 창원 LG가 31승 14패로 1위에 올라 있고요. 두 경기 차 뒤진 2위는 안양 정관장입니다. 그 밑으로 서울 SK가 28승 17패로 3위, 원주 DB가 27승 18패로 4위인데 2, 3, 4위가 다 한 경기씩 격차입니다. 그러니까 네. 서로 이제 1승 1패 한 팀이 지고 한 팀이 이기면 바로 순위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고요. 5위가 부산 KCC, 6위가 수원 KT, 그리고 공동 6위 고양 소노, 둘이 똑같이 22승 23패고요. 현대모비스가 16승 28패 한참 떨어진 8위 있고요. 그다음은 서울 삼성과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똑같이 13승 32패인데 순위표에서 알 수 있다시피 그 선거 방송에서 격전지라고 하죠. 네. 격전지 6위와 최하위. 네, 수원 KT와 고양 소노,
서울 삼성과 대구 한국가스공사 이 팀들이 현재 순위를 놓고 굉장히 뜨거운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눈길이 가는 지점 일단은 6위 경쟁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노가 이 5라운드 9경기 승률이 80%가 넘었습니다. 굉장히 좀 많은 승리를 챙기면서 지금 KT를 턱 밑까지 추격해서 결국엔 따라잡았고요. 이제 앞으로 6라운드 때 이정현 선수가 좀 폼이 많이 올라왔고 또 이 선수를 살리는 팀론과 좀 많이 올라온 만큼 남은 라운드에서의 그 두 팀의 경쟁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정현 선수가 오랜만에 복귀를 한 지금 소노는 이정현이 해줘야 돼요. 네, 어쨌거나 본인의 가치가 팀의 순위와 연결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끌어올리는 지금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까 이제 승률이 80%가 넘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5라운드 아까 이제 각 라운드당 9경기씩을 치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9경기에서 무려 8승 1패입니다. 네, 맞아요. 그 소노가 최근 5연승 그리고 5라운드에 8승 1패인데 평균 득점이 5라운드 동안 83.7점으로 10개 구단 중에 두 번째로 높습니다. 가장 높은 팀은 KCC인데 KCC는 87점을 5라운드 동안 넣었는데 실점도 84점이에요. 근데 소노는 득점이 83.7인데 실점이 74.0입니다. 이게 최소 실점 3위예요. 근데 소노가 그동안 성적이 흔들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수비가 네. 불안하다는 건데 지금 5라운드에 이 수비가 좀 잡혔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고 승리하는 팀의 기본 조건이 물론 농구는 많이 넣는 득점이지만 팀의 안정성을 가져다 주는 건 수비거든요. 근데 소노가 이 수비에서 어쨌든 지금 해답을 어느 정도 찾아가고 있다는 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앞으로 남은 9라운드 KT와 소노의 6위 경쟁이 정규리그 막판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6위가 중요한 이유 바로 플레이오프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6팀까지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는데 일단 KT와 소노 마지막까지 좀 경쟁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KT 입장에서는 사실 부상자가 계속 속출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게 좀 여정을 이어가고 있고 또 돌아온 김서영 선수도 뭐 왕년의 그런 명성을 좀 이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전하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6라운드 초반에 홈 연전이 잡혀 있습니다. 이때 좀 승리를 챙겨놔야지만 조금 안심하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이 소노 사실 작년과 비교하면 천양지차입니다. 네, 정말 다른 팀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변했다고 보세요? 일단은 지난 시즌은 번갈아 가면서 아팠고 가장 그렇죠. 큰 이유는 외국인 선수 쪽에서 득점이 전혀 안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역할을 못 해줬죠. 근데 지금은 뭐 약간 기복이 있다고는 하지만 네이던 나이트가 그래도 경기당 20점씩을 책임져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있으니까 나머지 이제 캔버와 이정현의 득점이 가세가 돼서 일단 언제든지 셋이서 50점에서 60점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 보니 그 화력이 상대팀한테는 꽤 부담이고 그리고 그마저도 그 세 선수가 시즌 초반에는 약간 하나가 살면 둘이 죽고 둘이 살면 뭐 하나가 살고 이런 게 반복되는데 그마저도 이제 세 선수가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가고 있고 또 손창환 감독도 시즌 초반에는 감독으로서는 처음이다 보니까 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패배가 쌓이고 그걸 고민하면서 풀어나가면서 지금은 손창환 감독의 경기 운영도 좀 안정세를 찾아서 팀의 좀 발전이 가져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KT와 소노의 6위 경쟁 9라운드 최대 겹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위에 위치해 있는 부산 KCC도 이 두 팀과 한 게임 반 차이예요. 이 정도면은 전혀 안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패 한 번 빠지면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네. 상황이고 다행스럽게도 뭐 최준용 선수나 송교창 선수가 난에 돌아왔거든요. 근데 정지우 편집장 말대로 굉장히 수비가 불안정합니다. 그렇게 삼성에게조차도 약간 마지막까지 좀 알 수 없는 접전을 펼쳤었는데 마지막까지 좀 선수 건강을 좀 유지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순위표에 위로 좀 올라가 봐서 선두 경쟁은 창원 LG의 이 한 게임 반에서 두 게임 차. 네. 이게 절대 좁혀지지 않는 무슨 마의 구간 같네요. 네. 약간 그 자석으로 치면 양극과 양극처럼. 네. 절대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 LG도 사실 지금 연승을 막 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밑에 있는 정관장, SK, DB 이런 팀 추격권에 있는 팀들이 하위권한테 한 번씩 물립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 프로농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상위권 팀들이 하위권 팀한테 자꾸 물리는 경우가 좀 생긴다는 거죠. 정관장이 그나마 하위권 팀을 잘 잡는 편인데
그마저도 삼성한테는 재미를 잘 못 받고 물론 뭐 엊그제 게임에서 역전승을 거두 어제 게임에서 역전을 하긴 했지만 그러면서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게임 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2, 3, 4위 팀이 연승을 타야 되는데 탈만하면 잡히고 탈만하면 잡히고 그러니까 좀 좁혀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또 LG가 또 잘 버티고 있다. 네. 그렇다고 LG가 경기력이 막 오 진짜 잘한다라고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안정적인 승수를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좁히기가 쉽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히려 그래서 그 2위 다툼이 굉장히 더 치열합니다. 정관장과 SK, 원주, DB가 각각 한 경기 차로 2, 3, 4위에 자리하고 있어요. 네, 정관장과 DB 간의 각축전처럼 보였지만 SK가 끼어들더니 이제 세 팀이 물고 물리는 접전이 됐습니다. DB 같은 경우가 최근에 시즌 첫 3연패를 당하면서 4위로 미끄러졌지만 언제든 올라갈 수 있는 저력을 보이고 있고요. 이 정관장과 SK가 말씀하신 대로 정주 편장 말대로 좀 잘 나가다가도 계속 하위권 팀한테 한 번씩 물려가지고 네. 더 앞서가진 못하고 있는데 이 싸움 역시나 이 4강 직행이 달려있기 때문에 마지막 주까지 치열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2위로 올라가는 것과 3위로 올라가는 것에 큰 차이가 있죠. 다르죠. 예.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1, 2위에게만 4강 직행이 주어지니까 그렇죠. 3위가 되면 뭐 어쨌든 한 그러니까 라운드를 그렇죠. 더 쳐야 되는 거죠. 더 치르고 가야 되니까 네. 특히 이제 농구가 체력적인 소모가 굉장히 많은 종목인 걸 감안하면 사실상 2위와 3위는 엄청나게 큰 격차가 있고 감독으로서도 이 플레이오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유 없이 바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네. 특히 최근에 프로농구가 부상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부상자 관리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쨌든 한 라운드를 더 치른다는 거는 상당한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밖에서 저희끼리 이제 사담을 했는데 집 바로 앞에 학교가 있는 어떤 학생과 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버스를 한 번 갈아타냐, 네. 두 번 갈아타냐. 그 차이 이건 엄청 크죠. 목적지는 똑같이 학교거든요. 그렇죠. 근데 학생의 피로도가 다르잖아요.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되는데 말이죠. 학생의 피로도만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피로도도 그러니까요. 다르고 그렇습니다. 제가 30분을 일찍 일어나요.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각 팀별로 5라운드 거의 마지막 경기. 이제 오늘이 마지막 경기입니다. 45에서 44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44경기씩 치른 두 팀. 부산 KCC와 울산 현대 모비스가 오늘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은 어떤가요? 네, 85대 10점 차 이상으로 달아나고 있는 KCC거든요. 네. 원래는 뭐 KCC가 전반부터 앞서다가 현대모비스가 좀 추격세를 보였지만 이 4쿼터 중반 쇼농 선수가 연속 6득점을 올리면서 지금은 아직 5분 남긴 했지만 KCC가 뭐 9점 차에서 10점 차 이상 달아나면서 좀 승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5분의 10점 차.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뭐 그래도 충분히 역전이 가능한 뭐 스코어긴 합니다. 이따가 경기 상황은 종종 다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잊고 있었는데 그 함지훈 선수의 은퇴 투어가 계속되고 있죠. 맞습니다. 지난번 창원 LG와의 경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창원에서의 은퇴 투어를 했는데 사실 함지훈 선수가 자기 감정을 진짜 안 드러내는 선수예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저 점프볼에서 4호로 표지가 함지훈 선수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갔더니 가면 뭐 별 생각은 있느냐 물어봤더니 그래도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좀 생각이 좀 감회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함지훈 감정이 있네 이랬거든요. 근데 네. 아무래도 마지막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그렇죠. 의미가 좀 대단한 것 같고 함지훈 선수가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확 눈에 들어가는 뭐랄까 개성 있는 스타는 아니지만 아니죠. 그 묵묵하게 리그를 잘 활용해온 선수니까 그만큼 또 선수의 존경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네. 후배들이 굉장히 따르는 선배라는 점 그러니까 이런 선수 그리고 뛰어나진 않지만 기록도 점점 잘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KBL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선수인 만큼 마무리를 잘 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굳이 뭐 NBA 팬분들에게 비유를 하자면 저는 약간 팀 덩컨 같은 선수라고 네. 봐요. 성실하고 오랫동안 꾸준했고 네. 특출나게 뛰어난 스타성을 갖고 있지는 네. 않지만 언제나 보면 스타들을 만들어내는, 이끌어내는 또 조련하고 옆에서 조력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선수. 물론 팀 덩컨은 레전드였지만 함지훈 선수도 분명히 KBL의 레전드로서 이름을 이제 남기는 마지막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자 농구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WKBL에서도 김정은 선수의 은퇴 투어가 진행 중이네요. 네, 일단 현재 WKBL 브레이크인데 브레이크 돌입 직전에 KB스타스전을 끝으로 은퇴 투어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남은 하나은행은 홈 경기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은행의 마지막 경기가 이제 김정은 선수의 공식적인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가 될 것 같고요. 뭐 많은 선물들이 오고 갔습니다. 실제로 김정은 선수의 이름을 새긴 유니폼을 선물하기도 하고 또 농구화를 선물한 구단도 있었고, 이걸 좀 경기 전에 하는 게 좀 약간 눈에 띄었었는데 아무래도 경기 전 좀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시작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흔든다, 마음을 흔든다. 감성적으로 흔들어 놓고. 근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뭐 이런 레전드에 대한 예우는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함지훈 선수와 김정은 선수 차이가 좀 있어요. 함지훈 선수는 지금 사실상 팀이 플레이오프에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규리그가 진짜 마지막입니다. 근데 김정은 선수는 알 수가 없죠. 플레이오프를 지금 무조건 가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정규리그는 마지막이지만 마지막 경기를 알 수가 없어요. 마지막은 아니면 플레이오프에 가서 김정은 선수는 일단 플레이오프는 뜁니다. 네. WKBL 혹시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뭐 짧게 말씀드리면 김정은 선수가 이제 87년생인데 2005년에 부천 신세계 쿠켓으로 입단을 했거든요. 21년 차군요. 그러니까 예. 정말 대단한 겁니다. 네. 진짜 대단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 WKBL이 지금은 휴식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 여자 농구 월드컵 최종 예선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죠. 현재 프랑스에서 이제 월드컵 최종 예선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A조에 속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콜롬비아, 필리핀, 프랑스 등을 만나게 되는데요. 뭐 독일도 포함되어 있고요. 사실 만만한 조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간에 월드컵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4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유력한 승리 상대가 콜롬비아, 필리핀전이거든요. 네. 일정이 좀 빠듯하긴 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이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자농구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 돌아와서 NBA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한 주간 농구 이슈들을 짚어보는 주간 농구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월간 점프볼의 편집장 정지욱 기자, 그리고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NBA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있었던 경기 결과 박재민 위원이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오늘 NBA 경기는 총 5경기가 있었습니다. 클리블랜드가 필라델피아를 만나서 10넉점 차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갔고요. 브루클린이 역시 멤피스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아마도 많은 팬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덴버와 오클라호마 시티, 최근에 이제 루 도트 선수의 요키치 부상, 거의 부상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저격의 전 경기에 이제 선수단끼리 충돌이 있었는데 오늘도 왼팔을 크게 휘두르면서 플래그런트 파울을 받는 등 굉장히 두 팀의 기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3점 차 기분 좋은 마지막 버저비터 3점 슛으로 승리를 가져갔고요. 유타가 골든스테이트를 상대로 역시 석점 차, LA 클리퍼스가 뉴욕을 상대로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장 주목받았던 경기는 덴버와 오클라호마 경기였겠네요. 네, 오늘 제가 아침에 중계를 했는데 네네. 마지막까지 진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승부였습니다. 요키치 선수가 4쿼터에 득점을 몰아치면서 경기를 좀 접전으로 만들었더니 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더 중요한 버저비터를 넣으면서 129대 126 승리를 거뒀고, 오늘 승리 덕분에 오클라호마가 시즌 전적에서도 3대 0으로 앞서면서 맞대결도 우위를 점하게 됐고, 사실상 SJ의 마지막 그 슛이 MVP 확정 슛이다 라고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어쨌든 유력한 후보를 앞두고 3전 전승을 거뒀고, 게다가 126경기 연속 20득점. 이것은 1960년대 윌트 체인버린이 기록했던 대기록이었는데 이 타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아마 다음 경기에 무난하게 또 신기록을 세우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주 이래저래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또 대기록 하나 더 나왔습니다. 하든도 기록을 세웠어요. 네, 제임스 하든 선수가 오늘 21점을 더하면서 필라델피아와의 경기에서 21점을 더했는데 29,000 득점을 넣었습니다. 돌파했습니다. 29,000 득점 이상을 기록한 선수가 현재 하든이 9번째 선수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가드 포지션에서 하든이 지금 마이클 조단, 코비 브라이언트 다음으로 3번째 사인데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는 빅맨 위주의 경기가 되다 보니까 빅맨 아니면 포워드가 많았는데 하든 선수가 여기에 가세를 하게 됐고, 말이 29,000점이지. 그러니까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아직 우승은 못했다는 거. 네, 그래서 하든 선수가 어쨌든 우승하려고 어쨌든 지금 클리블랜드를 갔는데
과연 그게 이루어질지 아마 하든 선수가 우승을 하게 된다면 이 선수를 바라보는 가치도 좀 달라질 테니까 되게 중요한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때 보이나요? 클리블랜드의 하든 영입 효과. 일단은 베테랑의 품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클리블랜드 역시나 도노반 미첼에게 편중됐던 그런 공격을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었는데 하든이 와주면서 좀 무게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고요. 이 팀은 언제나 걱정됐던 게 이제 포스트 시즌의 부상이었거든요. 미첼 선수가 혼자 너무 북치고 장구치다 하다 보니까 이 플레이오프 때 부상을 당했었는데 이 하든이 왔기 때문에 조금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클리블랜드에게 승부를 내준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시기에 핵심 선수들이 계속 빠지는 상황이 오네요. 지금 사실상 팀을 하드 캐리를 해왔던 타이리스 맥시가 지금 손가락 부상으로 지금 팀에서 전력에서 이탈이 있는데 물론 큰 부상은 아니어서 뭐 2-3 경기 결장이 예상 물론 추가로 검진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오랜 기간 결장을 요하는 부상은 아니라는 점이 그나마 위안이고 엔비드 선수도 현재 출전을 오락가락하다가 지금은 빠져 있고 폴 조지는 어차피 뭐 전력 외였으니까. 근데 신인인 에치콤도 지금 부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뭐 필라델피아도 그러니까 감독으로서 참 경기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멤버가 계속 바뀌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력이 불안정한데 어쨌든 동부지구에서 어제 플레이오프는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잘 정비를 해서 단기전에 돌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펼쳐졌던 경기 중에서 눈길이 갔던 경기 어떤 경기가 있었을까요? 유타 재즈가 이제 골든 스테이트를 잡는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석점 차로. 사실 유타 재즈도 이기면서도 이게 아닌데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타 재즈 지금 NBA의 대표적인 탱킹 팀. 네. 그러니까 져야지 웃을 수 있는 팀인데 어쩌다 보니까 골든 스테이트한테 이겼습니다. 마지막에 추격을 좀 허용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유타 재즈 젊은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특히나 이 필리포스키 선수가 17득점에 12리바운드를 기록해줬고 결정타를 날려주면서 또 팀의 승리를 안겼습니다. 지금 왜냐면 유타 재즈가 NBA 리그 전체 30개 구단 중에서 밑에서 네 번째거든요. 26위, 27, 8, 9, 27위인 건데 이렇게 하면서 26위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랑 반경기 차로 좁혀졌어요. 네. 이겨버리는 바람에 이게 이렇게 되면 유타 재즈는 이기고도 이제 씁쓸한 그렇죠. 전략은 명확하기 때문에 감독이 심했을 수도 있어요. 왜 이겼는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부 먼저 순위표를 한번 짚고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테이터 회복기로 순위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박재민 의원이 동부 순위 정리해 주시죠. 네, 디트로이트가 동부 1위를 이끌고 있지만 4연패를 당했습니다. 격차가 2위 보스턴과 2경기 반차로 많이 줄어들었지만 미리 쌓아놓은 마일리지가 많기 때문에 4연패를 당하고도 현재 1위에 있습니다. 제이스 테이텀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트리플 더블에 뭐 가까운 기록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살아있는 MVP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보스턴이 2경기 반차로 2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뉴욕이 3위, 클리블랜드가 4위, 토론토가 5위에 있고요. 4연승과 5연승을 거둔 올랜도와 마이애미가 각각 6위와 7위에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었죠. 부상 이슈가 있습니다. 8위까지 미끄러졌고요. 애틀랜타가 최근 6연승을 올리고 있습니다. 9위까지 올라갔고 샬럿이 플레인 토너먼트의 마지막 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위에 있습니다. 자, 밀워키가 아틀레티코의 우승이 도저히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동부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11위, 심지어 10위와 저 경기 차이가 4경기가 나고 있습니다. 플레인 토너먼트 상당히 힘들어 보이고요. 시카고가 12위, 13위가 브루클린, 14위가 워싱턴, 15위는 뭐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근데 15위 팀 모자를 쓰고 오셨네. 인디애나입니다. 왜요? 제가 이 팀 팬입니다. 열심히 탱킹을 하고 있는 네, 15위 인디애나는 15위에 열심히 데려오고요. 드래프트 픽을 예. 위해서 지고 있습니다. 모자만 예쁘네. 근데 테이텀은 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복귀해서 어느 정도로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느낀 건 사실 아킬레스건 부상이 저도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본 적이 있어서 느끼지만 엄청 회복이 쉽지 않은 부상인데 만약에 보스턴이 순위가 높지 않았다면 안 돌아왔을 수도. 복귀를 안 하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흐름을 보니 없이도 잘했는데 오면 한번 정상권 한번 가볼 수 있겠다 해서 좀 복귀를 좀 땡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네. 어쨌든 버틴 것도 대단하고 에이스 없이. 그게 저도 일말은 동의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플레이오프 가서 복귀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플레이오프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이 승패 대결에서 감이 오르지 않은 선수를 MVP라고 데리고 오는 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지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렇죠. 경기력을 한번 네, 보는 그런 거죠.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서부 순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손대범 기자. 네, 오클라호마 시티가 뭐 여유 있게 6연승을 달리면서 3게임 차 앞서면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샌안토니오 스퍼스도 4연승을 달리면서 질주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1위와 차이는 3게임 차입니다. 미네소타부터 피닉스까지가 혼전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 미네소타와 피닉스간의 승차가 3게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 5팀 모두 다 지금 연승과 연패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되면 또 순서가 달라져 있을 것 같습니다. 미네소타, 휴스턴, 레이커스, 덴버, 피닉스가 지금 경쟁 중이고요. LA 클리퍼스가 안간힘을 다하면서 지금 8위에 올라와 있는데 여전히 또 골든스테이트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포틀랜드와 멤피스도 아직까지는 플레이오프 좀 기대해볼 만한 상황인데 멤피스는 최근에 부상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약간 이제 희망이 좀 얕아지고 있고요. 댈러스와 뉴올리언스, 유타, 세크라멘토는 어떻게 하면 좀 보기 좋게 질까 고민하는 팀 같이 좀 경기를 어렵게 치러가고 있습니다. 네. 서부지구는 리그가 다른 조가 리그가 다른 것 같아요. 뭐 빈부의 격차가 네.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오클라호마 시티하고 샌안토니오 이번 시즌 뭐 대단합니다. 네, 뭐 빅터 엠반야마를 보면은 새로운 인류가 나타난 것 같은 정도로 굉장한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유키치가 이 웬반야마가 전성기 되기 전에 빨리 은퇴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나이가 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웬반야마가 전성기 되기 전에 난 은퇴할 거야. 뭐 그런 말을 했을 정도로 이 웬반야마의 이 지배력에 대해서 다들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을지 아직까지 좀 더 발전 가능성이 보이지 않나요? 그 본인이 의지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네. 특히 올스타 때 제가 웬반야마의 그 태도를 보면서 이 선수는 더 높은 데로까지 가겠다 느꼈는데 거기에 이제 신체 조건에 승부욕까지 그렇게 있으니까 네. 앞으로도 영향력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MVP는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거의 이제 확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냥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오클라호마 시티가 이 길저스 알렉산더의 활약 덕분에 이기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아마 MVP 2연패는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레이커스의 르브론은 또 부상이네요. 맞습니다. 확실히 이제 나이가 좀 티가 나요. 이 금강불개가 이제는 여기저기 또 정말 금강불개라고 했었는데. 네네. 네, 근데 제임스 없어도 레이커스가 경기력이 이제 크게 동요되지 않는 것. 그것도 이제 제임스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좀 보여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다음 시즌까지 뛸 수가 있을지 이것도 이제 시즌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화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주간 농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월간 점프볼의 편집장 정지욱 기자 그리고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부산 KCC와 울산 현대모비스의 경기 잠시 전해드리면요. 90대 86 현대 부산 KCC가 넉점 차로 앞서 있고 경기가 거의 종료하기 직전입니다. 내일도 8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